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인겐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파월 의장의 매파 발언과 유럽 중앙은행의 고강도 긴축 여파로 3대 지수는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인 끝에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우선 파월 의장은 이날 통화정책 컨퍼런스에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강력하고 즉각적인 행동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매파 기조를 재확인했고, 더불어 역사는 섣부른 완화 정책에 대해 강력히 경고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9월 회의까지 3회 연속 자이언트 스택 가능성을 열어뒀고, 현재 시장은 9월 자이언트 스택 가능성을 87%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ECB 역시 이날 주요 정책 금리를 75bp 인상을 하면서 인플레이션 억제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더불어 이는 지난 7월 50bp에서 금리 인상 속도를 한층 높인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달러 인덱스는 109.65에 거래를 마치면서 이 여파로 원달러 환율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로 치달으면서 1384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러한 달러 강세 현상은 글로벌 자금의 달러 자산 쏠림을 촉진하고 달러비 상환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외국인 투자와 외채 의존도가 높은 신흥시장에 고통을 주기 마련인데요. 그리고 파월 의장은 지난달 잭슨홀 미팅에 이어 이날 발언을 통해 달러 강세 추진력을 더했고, 더불어 인플레이션이 완전한 통제 아래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기준금리를 계속 올려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1980년 초인플레이션 시대를 연상케 하고, 이 시기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5%에 달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지난 6월 9.1에서 7월에 8.5%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40년 만에 최고 수준인데요. 그리고 1980년 볼커의 금리 인상 공세로 90선을 밑돌던 달러 인덱스는 1985년 164를 넘으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게 되면 달러 인덱스의 수치 역시 덩달아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어찌됐든 분명한 건 인플레이션이 잠잠해지면 금리는 다시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파월 의장은 폴 볼커처럼 강하게 발언하면서 자신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고, 금리 인하는 생각조차 말라고 투자자들에게 윽박지르고 있지만 언젠가는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점은 엄연한 사실이죠. 그리고 파월 의장은 이미 신뢰를 잃었고 코로나가 한창 기승을 부릴 때 이제 슬슬 금리를 정상화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나올 때도 그와 연준은 2023년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한다는 어쩌고 저쩌고에 대응을 했고, 이렇게 시장이 의심을 하며 일단 억누르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러한 상황에서 환율과 금리가 치솟자 뒤늦게 달러 투자에 관심을 기울인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물론 환율과 금리가 지금보다 더 오를 수는 있지만 전례를 보면 신규 진입은 애매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조바심을 느끼지 않고 이런 파월 의장의 발언에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러한 시장에서 스파이와 V5와 같은 좋은 ETF를 모아 가신다면 앞으로도 좋은 수익을 얻으실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날 스파이는 0.65% 상승을 하면서 아래 보이신 RSI는 45로 마감을 했습니다. 스파이는 8월 12일 RSI가 70을 넘어서면서 단기 고점이 왔고, 그 이후 지속적인 하락을 겪으면서 현재 주가는 400불 선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은 급격한 금리 인상과 더불어 경기 침체로 인해 개별 주식을 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드니, 이런 스파이와 V5와 같은 ETF에 매달 적립식으로 투자만 잘 하시더라도 주식시장에서 받는 스트레스 없이 앞으로 좋은 수익을 얻으실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드니 이러한 점을 잘 참고하시고 투자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애플은 이날 0.96% 하락을 하면서 아래 보이신 RSI는 37로 마감을 했습니다. 애플도 마찬가지로 최근 고점을 찍고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현재 주가는 154불 선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테슬라는 이날도 2% 가까이 상승을 했고, 이로 인해 3일 연속 상승을 하면서 현재 주가는 289불 선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주가는 이렇게 오를 때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많이 내려왔을 때 분할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댓글에서 아모르 파티님이 조만간 추가 매수 기회가 한 번 더 올 거라 본다며 더 떨어지면 줍줍해야 된다고 언급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항상 주식은 떨어졌을 때, 주가가 많이 싸졌을 때
분할로 매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드니 이러한 점을 잘 참고하시고 투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날 WTI 가격은 소폭 상승을 하면서 배럴당 82.91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옥시덴탈의 주가는 1% 이상 하락을 하면서 아래 보이신 RSI는 43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옥시덴탈은 최근 58불과 54불이라는 지지선을 통해 반등을 했고 그 이후 77불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내 하락을 하면서 현재 주가는 64불선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펠은 이날 AMD가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며 매수로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고 목표 주가 역시 122달러로 제시를 하면서 이날 AMD의 주가는 4%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현재 AMD 차트를 보시면 이날 상승으로 아래 보이신 RSI는 39로 마감을 했는데요. 최근 반도체 시장의 수요 이슈와 더불어 PC 시장의 부진으로 인해 AMD 주가는 현재는 82불대까지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스티펠은 반도체 시장이 공급망 혼란과 수요 약세에 직면했으나 AMD는 경쟁 우위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높일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고 AMD가 업계 평균보다 높은 성장과 영업 마진을 확대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장 마감 이후 도큐사인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전자계약 회사인 도큐사인은 실적 개선을 보고를 했고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현재 장외에서 17% 이상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급 가구 소매업체인 RH 역시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보고한 이후 1% 이상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더불어 게임스탁 역시 암호화폐 거래소인 FTX와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발표한 이후 이날 7%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리비아는 이날 유럽에서 상업용 전기 밴을 만들기 위해 벤츠와 파트너십을 맺은 이후 이날 11%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리비안의 차트를 보시면 이날 상승으로 아래 보이신 RSI는 62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급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리비안은 아직까지 순이익이 잡히고 있지 않은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금리가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는 시기에 손실이 나고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시는 것보단 현금이 많고 기업의 매출과 순이익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는 그러한 기업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의 Fear and Greed 지수를 보시며 이날은 42로 마감을 했는데요. 그리고 어제 댓글에선 11월 전에 공포지수가 20대까지 떨어질 수 있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러한 소중한 댓글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그 누구도 Fear and Greed 지수가 20 아래로 내려오는 시기를 정확하게 맞추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시장에 극도의 공포감이 와서 공포지수가 20 아래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좋은 주식을 분할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으니 이러한 점을 잘 참고하시고 투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가오는 명절 마음마저 넉넉해지는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